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25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옛날에 꿈돌이를 가지고 고민하던 우리 세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꿈돌이랜드 사장님 장세일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세일입니다. 예. 그리고 제 채널 감독이자 지금 꿈돌이 RT 윤병철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내 못 뵙다가 지난 주말에 아드님 결혼식 덕분에 오랜만에 뵀어요. 예. 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옛날에 그 꿈돌이랜드 가면 여름 더울 때 그 아드님이 이 성준 군이 똑같이 다른 학생들과 아르바이트 했잖아요. 근데 사장님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더라고. 그래서 여름에 그 수영장 같은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알바던 모습 눈에 선했는데, 이번에 내가 주례 봐주면서 옆에 신랑으로 이렇게 의젓하게 서 있으니까 아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타임머신 타고 먼 미래로 왔네. 아니,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꿈돌이랜드가 문 닫은 지가 지금 벌써 꽤 됐죠. 벌써 한 10년 다 돼갑니다. 꿈돌이랜드가 있을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집이 그 다리 하나 건너면 꿈돌이랜드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구한테는 운동 나간다고 큰 소리 빡 치고서는 갑천이나 어디 걷는 게 아니라 꿈돌이랜드 가서 거기서 또 치맥 얻어먹고 그래서 살이 빠지기는커녕. 근데 그때가 너무 즐거웠고, 특히 제가 원장 때 하도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연차내 같은 거 있으면 끝나고 나서 그 놀이공원 그냥 다 내주셔갖고, 우리 젊은 직원들은 이거 뭐라 그러지? 바이킹 타고 한쪽에서는 고기 구워 먹고 하던 시절이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참. 벌써 오래전 얘기네요. 벌써. 그죠? 꿈돌이 한번 살려보시려고 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리고 또 그때 또 우리 윤 감독이 충무로에서 내려와서 잠깐 공연 감독하면서 또 그때 꿈돌이랜드가 아주 잠깐이 5년 있었어요. 벌써 그렇게 있었나요? 나는 근데 꿈돌이랜드에서 참 신기했던 게, 사람들이 평소 그렇게 바글대도록 오진 않다가 어린이날만 되면 왜 다 그날 와서 이렇게 고생들 하나, 나 이해가 안 가네. 구역 사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러고서 이렇게 거기서 오는 게 신기해가지고, 사장님이야 다 들어오는 사람이 다 우리 예산 돈이니까 또 더 좋게 더 주셨겠지만, 어린이날 때 그랬던 게 기억나고, 그 다음에 우리 밤에 윤 감독이 각본 써갖고 이렇게 간판 UFO 참 만들 때는 폼도 안 나고 저 간판대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막상 쇼할 때 켜놓으니까 볼만하대요. 그렇죠. 꿈돌이 쇼를 그때 해가지고 조명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그 쇼 참 인기 있었어요. 인기 있었고, 참 시장부터 교육감 다 와서 다 구경했잖아요 그때. 그때가 사람 산 것 같고 참 재밌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기 93년 때부터 사장님 거기 계셨죠? 제가 93년도 이제 7월 3일 날 가오픈을 했어요. 그때 당시부터 그 이전에 이제 이 꿈돌이랜드 이제 엑스포 오픈할 때 여기 창립 멤버로 제가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한 18년, 19년 가까이 이제 꿈돌이랜드 이제 근무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문 닫고 나오는 그런 처음 창립 멤버이자 나중에 회사 정리하고 이제 그런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감회가 굉장히 많이 깊고, 그렇죠. 사연도 많았고, 또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았고. 제일 즐거웠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꿈돌이. 저희가 이제 그때 꿈돌이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꿈돌이랜드가 결국은 이제 꿈돌이를 테마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엑스포 당시에 이제 캐릭터가 꿈돌이였잖아요. 예. 꿈돌이 꿈순이. 예. 그리고 이제 꿈돌이가 우주 아기 요정이다 그런 그 착안해 가지고 당시 그때 한국천문연구원에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근무하셨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천문 쪽 우주와 관련돼 가지고 이 꿈돌이 콘텐츠를 좀 이렇게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꿈돌이 테마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원장님 그때 계실 때 이제 천문 우주 쪽으로 이제 테마 쪽으로 이제 자문을 좀 구했는데 사실 꿈돌이라는 그 캐릭터가 아기 요정이라는 우주 아기 요정이라는 테마 그런 설정이었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뭐 아무런 그런 백지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께서 흔쾌히 그 저희 한 자문을 좀 해주시고 또 그래서 당시에 그 꿈돌이가 과연 우주 어느 별에서 왔는지 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꿈돌이가 사는 행성은 어떤 모양인지 또 꿈돌이 사는 행성 주변에서 또 어떤 다른 그 행성들과의 어떤 관계는 어떤 건지 굉장히 그 스케일 크게 또 상당히 재미있게 또 꿈돌이 가족 관계에 보면은 그 꿈돌이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꿈돌이 그 간필라고 행성이라는 그 의미의 행성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왕과 유왕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꿈돌이 그 여자친구가 꿈순이면은 꿈돌이에 이제 가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파리 그 다음에 그 꿈파리 여자친구 꿈자였죠. 좀 싸납게 생겼던.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상당히 그 좀 꿈돌이도 상당히 저희 그 캐릭터로서 활약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좀 까맣게 잊혀진 꿈파리 꿈자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전에 돌아온 꿈돌이라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어딘가 간필라고 행성에서 다시 지구에서 불러주면은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 같고 특히 그 우주 빌런이 있었잖아요. 악당. 그 악당 블랙홀 군단이 이제 오고 그래서 실제로 그와 관련된 테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꿈들의 모험이라는 책도 내셨고 또 그래서 그 책도 저희가 사장님이 직접 교육감한테 전달도 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재로 또는 그 우주 관련 소재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좋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김신호 교육감님 계실 때죠. 그래서 교육감님 직접 찾아뵙고 저희가 좀 충분하게 좀 제작을 해가지고 대전시내 학교에서 한 뭐 10부 이상씩 이렇게 비치할 수 있는 그 저희가 책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무상으로 이제 기증도 했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그 책이 막 너덜너덜하게 달아질 때까지 읽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기분도 좋고 또 꿈돌이 그 모험을 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숱하게 많은 에피소드를 이제 꿈돌이 쇼로 제작을 했잖아요. 당시 이제 윤 감독이 이제 쇼에 대해서 제작하는 과정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또 막상 그 쇼를 시나리오를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쇼를 무대에 올리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상당히 재미있어하고 또 캐릭터들이랑 함께 사진도 찍고 하는 그때가 상당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천문우주를 테마로 해서 천문우주 테마파크를 좀 지향을 하면서 관련된 그런 캐릭터들을 이제 계속 살려나가는 과정에서 우주 관련 또 별축제 행사도 저희가 대한민국 별축제라든지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부수된 이제 이벤트를 제작하면서 꿈들이 쇼, 돌아온 꿈들이 쇼라든지 여러 가지 쇼를 제작을 해서 선보였을 때 참 무대에 올리고 실질적으로 막 밤에 리허설을 하고 그랬을 때 원장님 그때 밤 새벽 2시까지 리허설 할 때 그때 재밌어갖고 그때도 이제 막 같이 밤이슬 맞아가면서 했던 그런 추억들이 참 생각이 나네요. 간판 UFO 처음 매달 때 신기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구경하고 올렸다 내렸다 해보고 그 다음날 와서 쇼 해보고 했죠. 나는 이제 그래서 그 나쁜 놈들 그 블랙홀 군단 그 책에 보면 준장이 한 명 있고 중위가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쫄병이야. 근데 어느 날 쇼를 하는데 딱 와서 보니까 시커먼 놈이 대장이 한 명이 나타났어.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 진급시켰더라고. 대장이 하나 꼈더라.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네. 나는 그 꿈돌이랜드가
뭐 서울 쪽도 아니고 대전에 있는 조그만 테마파크라는 사람들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스토리가 탄탄하니까 언제 제일 기분이 좋았냐면 조그만 애가 와갖고 블랙홀 군단한테 블랙홀 군단 탈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물을 확 뿌리고 하면서 야이 나쁜 놈아 그러고 이제 도망가는 거야. 그래 그게 시나리오가 스토리가 먹힌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왜 그 걔들 더웠을 거야. 여름에 그 더운데 막 물전쟁하고 막 위에서 블랙홀 군단 지나가는데 물 뿌리고 그러면 막 밑에서 물 청소를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나는. 애들이 얼마나 재밌었겠어. 그 조그만 놈들이. 그래서 누가 꼼수리는 아무래도 이제 술을 많이 꼼수리니까 약간 비교육적이고 이제 사람들이 약간 경계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양녕대군 아니야. 양녕대군이 세종 그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세종대왕을 임금시키려고 본인이 물러나려고 일부러 술 먹고 그런 꼼수리다 이게. 그냥 뭐 하여튼 하여튼 재밌었고 식당 또 이름이 다 또 꿈자 식당 뭐 쿰파리오락스 그 왕국은 좀 왕족이 다 해먹어.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은 경제적으로. 그런 즐거움들이 많이 너무 가득해요. 윤 감독님은 뭐가 제일 기억나요? 꿈돌이랜드에서 뭐가 제일 기억나? 저도 96년도 그러니까 엑스포 끝나고 3년 뒤에 대학교 1학년 때 꿈돌이랜드에서 수영장 알바를 했어요. 그게 첫 제 알바였어요. 그래서 한 2달 엄청 재밌게 수영장에서 지내고. 그 나 몰랐네. 네. 그리고서 이제 그리고 서울로 이제 가셨구만. 예, 서울에서 이제 있다가 과학자를 자꾸 찾는 자꾸 대전만 나와서 이제 아예 이제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아마 대한민국 SF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사장님께서 큰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서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SF 축제를 하고 지금은 그 축제를 SF 축제를 과천 과학관에서 합니다. 네, 쭉 하고 꿈돌이랜드는 내가 뭐 한참 놀 때 많이 왔었는데 꿈돌이가 아니고 꿈파리 뭐 꿈수리 이렇게 못 보던 캐릭터도 생기고 천무리도 테마파크를 지향한다고 하니까 즉 SF 공원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창출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좀 재밌어 했고 또 마침 거기서 한번 같이 꿈을 좀 튀어나가지 않겠냐고 사장님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정말 신나게 했죠. 정말 신나게 일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셨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뒀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거의 이벤트 장수장식 뭐 공연 영상물 정말 시간이 모질라서 못했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마파크 개념이 없어요. 유원지 같은 개념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노는 게 그냥 먹고 마시는 건 줄 알아.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내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유학 시절에 시월드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디즈니랜드나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나 뭐 다 가봤어. 그래서 그 테마파크야말로 첨단 과학기술 다 갖다 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걸 다 보다 보면 근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장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공원을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돌아다니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큰 테마파크 이름 냈을 때 거기 캐릭터 아는 사람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꿈돌이는 확실하게 이제 대전 꿈돌이랜드의 캐릭터였고 나는 꿈돌이를 보고 나서부터 텔레토비 드라마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니까. 꿈돌이, 꿈파리, 뭐 꿈자 이렇게 막 걔들이 이렇게 만드는 스토리가 얼마든지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못하나. 그 사장님이 실제로 그거 애들 꿈을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가 천문학을 많이 이용했잖아. 특히 여름에 백조자리가 중천에 있을 때 그 백조의 그 목 부분, 머리 부분에 있는 별이 알비레오란 별인데 그 알비레오라는 별을 망원경으로 보면 노란색과 파란색이 보인다. 그게 바로 거길 도는 행성이 감필라고다. 감필라고는 이제 우리가 꿈돌이가 왔다고 가상을 하는 행성이죠. 그다음 사실은
그 알베리오 자체도 노란 별하고 파란 별이 서로 도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우연히 시선 방향만 같은 거야. 근데 그게 붙어 있으니까 돈다고 가정을 한 거지. 그래야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돌이가 막연하게 어떤 별에서 왔다는 것보다 천체망원경으로 파랗고 노랗게 이쁘게 보이는 요 별에서 왔다 하니까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나는 항상 애들 천체망원경을 보면 애들 표정을 봐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 사장님도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애들 입이 긴장했다가 이렇게 싹 웃어. 뭐 봤다는 얘기야.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보는 게 천문학자로서 참 아주 낙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원장님은 그 예전부터 꿈돌이랜드 수시로 들어오시고 행사도 많이 같이 하셨죠. 그러면 뭐 그럼 뭐 거의 예. 같이 이제 예. 나는 사실 같이 사장님 고민하고, 사장 되시기 전부터도 알았어. 그 전에 또 이사직도 계시고 부장도 계시실 때 그때는 친하진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사장님이 돼서 2005년도에 제가 대표 이사가 됐죠. 예. 나 원장 되네랑 같구나. 맞아. 그래서 두분 신나게 됐지. 왜냐면 실무자끼리 만나면 결단을 못 내리지만 이 사장하고 원장이 만나면 거기서 우리가 정하면 그냥 정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뭐야 우리 국립중앙과학관 조청원 관장이랑 나랑 이렇게 우리 만나는 걸 직원들이 아주 싫어했어. 왜냐면 우리 만나면 사업이 하나 생겨, 일이 하나 생기니까. 예. 이제 계속 이렇게 천문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회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도 아주 제일 잘 나갈 때였어요. 그때가. 나도 정말 테마파크의 꿈을 실현하고 싶었는데 테마파크의 운영자시고 테마파크의 실무자면서 제작자시고 나는 그냥 이제 책이나 쓸 줄 아는 선비고 그런데 우리도 어쨌든 역할 분담이 참 우리 셋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뭐 그런 이제 테마를 가지고 이제 했다 하더라도 우리 또 실행하는 또 우리 윤병철 감독이 없었더라면은 아, 또 그럼요. 그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없었을 텐데 또 이제 또 워낙 좋아하고 본인도 굉장히 그 일에 빠져가지고 즐기고 했기 때문에 또 재미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저기 가끔씩 이제 여름철에 이제 하늘 쳐다보면은 백조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알비레오 행성인데 저기서 꿈돌이가 언제쯤 한번 돌아올 텐데라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한번 빙긋이 웃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참 그때 얼마나 저희가 그 안에 그 세계에 빠져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사진 어디 있을 거야? 그 꿈돌이랜드 앞에 교통표지판 하나 만들어 놨잖아. 그 만들어 놨는데 장난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 근데 거기 보면은 내 기억에 9408 뭐 마치 고속도로 번호처럼 게 써 있어. 그 사람들이 저 박사님 저게 9408이 무슨 거리 광년인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사장님 저 휴대폰 가운데 번호요. 그랬더니 뱃살을 짚고 웃는 거야. 하여튼 그 거기 아마 사장님 주민등록번호도 아마 어디 하나 들어가 있을 걸.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표지판에서 이제 감필라고 행성은 다 왔고 이제 몇 미터만 가면 바로 그거 다른 데는 무슨 별은 몇 광년 해놓은 거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재미있었어요.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진짜 공원이 내가 옛날에 디즈니랜드 갔을 때 쓰레기통들이 이렇게 미키마우스 귀를 달고 있더라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꿈돌이랜드는 굉장히 캐릭터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았던 공원이어서 난 나중에 나 솔직히 대전시가 한 가장 멍청한 일 중에 하나가 꿈돌이랜드 닫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 노후돼서 바꿔야 됩니다. 참 쉽게들 말하더라고. 근데 그 한 테마파크를 없앤다는 거는 생각해봐요. 대전 시민 중에 안 왔다 간 사람 없을 거라고. 수학여행이고 다. 근데 야 이렇게 쉽게 결정하나? 이거 저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애정이 없더라고. 내가 옛날에 제가 시청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대전시 공무원들 중에 과학공원 한번 살려보겠다고 거기 와서 좀 생각하면서 산책이라도 하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일을 쉽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정말 그 테마파크의 중요함을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아예 뭐 5월드 생기니까 당연히 없어져야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난 학을 띄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 의견이 꼭 맞다는 건 아닌데 오늘날 지나 보니까 30년씩이나 지나 보니까 대전시한테 가장 좋았던 거는 엑스포 끝나자마자 그 수목원 같은 거 바꾸기 전에 다 그 부지를 가지고 그때 디즈니랜드나 디즈니랜드 로스앤젤레스 디즈니랜드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플로리다는 굉장히 넓지만 로스앤젤레스 건 아마 지금 거기 엑스포 거기 다 합친 데하고 비슷할 거라 아마. 가운데 강도 있잖아. 갑천도 있고. 거기를 뭔가 테마파크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국내 거 에버랜드 같은 거 설치했으면은 대전시는 지금 뭐 그냥 대전 시민들은 그냥 공짜로 그냥 찾아오는 관광객들 처리나 하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래. 어떤 그때 똑똑한 사람이 그런 공약을 내밀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했을까? 물론 제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인물이 있었을까? 그래서 유원지로만 알고 있고 그냥 콜라나 빵 팔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사장님 같은 분이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은 그거는 천지차이죠.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홍콩에도 있고 중국 상하이에 있죠. 일본 도쿄에도 있잖아. 우리나라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내 생각에는 테마파크를 이해도가 떨어져서 아마 못 들어온 것도 틀림없이 난 그 이유가 된다고 봐요. 그게 너무 아쉬워. 꿈돌이랜드가 없어진 것이. 그게 아쉽고 또 그 어트랙션들이 상당한 수준의 장비들이었잖아요. 그 에버랜드나 롯데월드급하고 같은 동급의 옛날 말로 청룡열차인데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 한때는 국내 최고 최장 아니었어요? 국내 최장이었죠. 그죠? 당시 이제 93년도 작은 테마파크도 아니었어. 93년도 엑스포 할 네. 때 저희가 이제 그 어트랙션들을 규모를 설정하거나 할 때 고민할 때 아무래도 세계적인 엑스포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올 텐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 수준으로 어트랙션들을 구성을 해놨었기 때문에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구들이었죠. 저희가 가장 좀 보람 있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보통 테마파크나 이런 데 가면은 대부분 대관람차들이 있어요. 대관람차들이 있는데 원장님이 하루는 저 대관람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북극성을 이제 주제로 해서 북극성 넣고 거기다 이제 카시오페이아하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을 이제 넣어서 대표적으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 참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래 그 타워에 밤에 이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타워에 보면은 그 KBS 대전방송국이 있고 그 뒤로 이제 우성이산이 이렇게 있고 거기 저희 그 대관람차가 이렇게 바짝바짝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밤에 이제 영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소동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켜서 이제 대전 시민들이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래서 불을 항상 이제 점동을 해놓고 그랬었는데 그 가운데에다가 이제 북극성별을 이제 놓고 그다음에 거기 별자리를 이제 카시오페아 별을 만들어서 조명을 달고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 교육적으로도 애들이 좋고. 그 대전의 상징이었어. 예, 그리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게 유일무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처음에는 그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원래. 그죠? 그런데 원장님이 이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도는 위치까지도 변경을 해가지고 교육적으로 폴라리스 타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북극성을 찾는 원리. 그러니까 북극성하고 카시오페이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예전에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교육적으로 무의식 중에라도 안 틀리게 하려고 그걸 바꾸셨다니까. 오늘 사장님을 이제 계속 만나다 보면 이제 나같이 공부만 한 사람, 이 서생들은 모르는 것들을 많이 배워요. 아무리 탈을 쓰고 있어도 춤을 추고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신나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짜릿짜릿해. 교육이 별겁니까? 나한테는 뭐 내가 이공계라고 방정식이 다가 아니라고.
캐릭터 말씀하시니까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캐릭터 모양이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기본적으로 탈을 그렇죠. 제작을 할 때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연자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지금 어떤 그뭐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지 항상 웃는 모습으로 손님들하고 다가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같이 할 때 그 동작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보면은 실제로 웃고 있지만은 실제 여러 가지 그 접촉하는 모습이라든가 고객들하고 대하는 모습 보면은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좀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남다르게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까지도 그래요. 나는 그 지금도 그 엑스포 거기 지나갈 때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뭐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뭐 어쩌고 하면서 또 그것도 없애는 명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벨트 해놓은 게 뭐 있는데 거기. 예, 그리고 거기는 애당초 아파트가 들어올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일단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밤에 시끄럽다, 우리의 고3 공부하는데 왜 떠드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아파트가 들어올 때 나는 대전시가 이 천의 북쪽은 딱 우성이산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진짜 배산임수에 아주 남쪽 양지바를 요지를 스스로 포기하는구나. 그 채널 RT 들어가 보니까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야, 한 10년 동안 꿈돌이에 관련된 것만 몇백 개를 올려놨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 진짜 정말 우리 셋 다 꿈돌이를 하여튼 살리려고 참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 꿈돌이 모험 책 얘기할 때마다 항상 토를 다는 게, 이거 지금 시중에서 파는 책 아니다. 내가 60대 중반 들어서 내가 저 잡상에 이제 오해받기 싫다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다만 꿈돌이를 좀 살려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대전시에서 세계에 그렇게 다 알려진 캐릭터를 대전시 상징으로 하지 않고 또 뭐 대전시 캐릭터 뭔가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 누가 알아? 누가 알고 그다음 옆에다가 마치 저 뭐 반려동물 마냥 꿈돌이를 조그맣게 그려놓은 걸 보면 후임 시장이 전임 시장들한테 횡포를 부리는 건가, 아마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래도 옛날에 그 뭐죠? 카톡인가 어디서 리턴 쇼 했잖아. 단연 꿈돌이가 1등이었죠. 단연 1등했죠. 압도적으로. 4배 차이가 나. 그러니까 꿈돌이가 씨가 먹는다는 얘기야. 옛날 공원에서 그 꿈돌이 캐릭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꿈돌이 본 적도 없는 6살, 5살 먹은 애들이 가서 막 안긴다니까. 그리고 꿈자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이렇게 그 스토리를 애들도 아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천국 가면은 하루 종일 나는 이쁜 꽃에 물을 준대. 아니, 내가 왜 가서 노동을 해? 나 물 주기 싫은데.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천국이 있으려면 테마파크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의 결단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지만 입장료 철폐한 거. 테마파크가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거는 그거 정말 뭐 물론 여러 가지 다 경영적 판단이지만 어쨌든 사장님이 밀어붙여서 꿈돌이랜드는 입장료가 없는 공원이었어요. 그때 대전 시민들은 아마 엄청난 혜택인지 몰랐을 거야. 근데 그거의 원조가 뭐냐면 4월 과학의 날 며칠은 한번 입장료를 없애봤어. 4월 21일 날은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안 받은 거야. 그리고 과학 행사를 많이 했고, 그날은 애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기다렸다니까. 그러니까 과학의 날이 4월 21일인데 그래서 꿈돌이랜드가 잘 나갈 때는요, 공군 저 의장대가 와서 저 쇼도 해주고, 지금 군문화축제에서 그런 거 하나 보더라고. 공군 수송기가 와가지고 조명탄도 막 밑으로 쏴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 꿈돌이 사이언스 발전협의 기관장들끼리 단합이 잘 됐고, 공군도 또 많이 왔다 갔다 했어. 외계인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정훈 장교들이 특히 왔다 갔다 하고. 아마 세계에서 그렇게 행복한 테마파크가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 또 나 꿈돌이인데 치킨 맛있어. 거기 저녁에 특히 저 이제 꿈돌이 그 노래 나오잖아. 노란 애와 파란 애가 저물어가는 간필라고 행성에 황혼이 오면, 마침 그때 내 또 맥주 먹고 있었단 말이야. 나는 그냥 그 순간이 가장 그 엑스타시를 느꼈던 순간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더 참 크리에이티브가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아. 내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미국 출장 갔다가 주말에는 어차피 내가 가는 학교 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이런 데 다 문 닫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렌트카 해가지고 그쪽 15번 고속도로나 그쪽 하면 쫙 밖에 나가 달리는데 마침 저녁 놀이 지는데 호텔 캘리포니아 노래를 크게 틀고 가는 거야. 그때는 그 가사 자체로 어느 딱 데저트 하이웨이 뭐 깜깜한 사막 고속도로에 Cooling in my hair 난 지금 대머리라 날릴 머리도 없지만 뭐 머리가 날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은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어도 아 진짜 그 렌트카하고서 그 달리면서 들으니까 아 환상적이 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빠져서 가다가 교통사고 나겠다고 정신 못 차려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판타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테마파크.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3D로 뭐 이제 뭐 아니면 다 뭐 쓰고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게 곧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게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제일 즐겁고 첨단 인생 같아요. 근데 그걸 하는 데가 테마파크라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사장님은 그거를 꿈을 꿨었어. 콜라만 팔고 뭐 진짜 흔히 말하는 유원지가 아닌 테마파크를 했고 우리가 항상 그래서 거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꿈을 우리가 공유했었죠. 난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희 그때는 뭐 테마라는 우주, 꿈돌이 테마, 우주 이런 테마를 가지고 좀 저희가 사업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꿈돌이 RT 이런 그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 야 이렇게 오랫동안 꿈돌이 콘텐츠만을 가지고 엄청나게 올린 분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윤병철 감독께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저도 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 들어가지고 꿈돌이가 다시 좀 살아나는 지금 카카오톡 이모티콘에도 꿈돌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에 깔고 그 이모티콘을 활용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전시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대전시에도 꿈돌이 캐릭터를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좀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 임명철 감독한테 좀 대단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시 그 땅에 지금 주차장으로 몰고 있는 다시 꿈돌이한테 세워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또 그 저희가 그 꿈돌이도 홈페이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홈페이지라는 게 좀 보잘것 없었어요. 근데 임병철 감독이 홈페이지를 기획을 해가지고 홈페이지 새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문을 닫았습니다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꿈돌이 테마로 해가지고 쫙 뭐 이렇게 홈페이지가 꾸며져 있어가지고 정말로 그 세계에 빠져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그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아깝고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쪽이 어떤 꿈돌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기획하고 또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윤 감독님이 참 대단하신 것 참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인 게 제가 애당초 그 우리 딸이 그림 그리고 내가 썼던 그거는 에피소드 하나에 불과하고 최근에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에피소드가 거의 5개짜리 더 사가 뭐 컨티뉴어스 뭐 스타워즈 영화 끝날 때 하나 나온 그런 것처럼 그 거의 다 많이 구상을 해놨고 하여튼 꿈돌이로 끝장을 보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저렇게 집념을 가지고 저러는데 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이거는 돼야 되겠다. 왜냐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건 사람들이 심술이 있습니다. 그 본성인 것 같아. 누가 하나 이렇게 막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안달이고 하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도와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나쁘게 말하면 연맥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받을 여지도 있고 그렇다고 윤 감독님이 지금 꿈돌이에 그렇게 매진하셔가지고 뭐 지금 뭐 진짜 넉넉하게 뭐 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희생과 정열과 그 집념 그게 나는 인생인 것 같고 꼭 뭐 박사 받고 뭐 고시 패스하고 뭐 해서 그게 그 인생의 그 완성되는 게 아니고 부모 자식들도 그런 부모를 존경하고
저는 또 부모 덕택에 학교 다니고 하니까 거기서 효심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그런 건데 이 윤 감독님이야 뭐 대성공하겠지만 그게 언제냐가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난 진짜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 감독님 같은 분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회 정의 문제야 내가 봐서는.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죽어라고 평생 다 했는데 일이 많이 될 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낙하산 같은 놈이 하나 내려와서 지금도 안 그렇다고 말 못하죠. 근데 어쨌든 정의 구현은 꼭 해야 되겠고 아시죠? 저는 또 요새 역사 바로잡는데 그것도 맨 속썩을거리고 하여튼 꼭 적이 생기고 내 이름 활자화해서 욕하는 것도 많아요. 천문학자가 과학을 이용해서 국민을 호도한다. 심지어 우리 원장님이 뭐 사입이 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서운하기도 한 게 야 니들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대. 내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푸는 사람인데 니들 보기에는 그렇게 내가 멍청해 보이대. 좀 묻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평소 얼마나 잘못 처신했으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할까. 심지어 젊은 박사애들이 막 유학 마치고 들어와서 원장님은 왜 이렇게 당시에 원장님은 그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미국 천문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근데 옛날 같으면 혼냈을 거야 내가. 300년도 안 된 나라고 만년이 된 나라고 갔냐 이놈아. 그런데 이 대체로 또 교수나 박사 이런 친구들은 혼내면은 평생 친해질 수가 없어요. 한번 혼내놓으면.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야. 선배로서나 원장으로서 당연히 혼내야 되는데 안 혼내. 덕담이나 하고 옛날에 원장 시대에 있는데 실내와 찍찍찍찍 끌고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도 있어. 쓰리빠 끊고 오지 마 손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그걸 고맙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소위 말해서 꼰대 원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야 그 쓰리빠 이쁘네. 어디서 샀어? 이제 부를 때마다 쓰리빠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서 여자 비서한테 원장님은 왜 이렇게 스리퍼를 좋아하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럼 이제 비서가 스리퍼 신고 오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자식한테도 함부로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해요. 저는 그거를 처음에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박석재 그러면 저 꿈돌이 일본말로 오다쿠인가 뭐 꿈돌이 매니아 그냥 그렇게만 생각들 하고. 하여튼 대전시한테 좀 부탁 좀 하고 싶은 거는 시민천문대 처음 세우자고 했을 때도 언론에 막 두드려 맞았어요. 심지어 어떤 기자는 천문대 옆에 천문대 세운다. 한국천문연구원 옆에 또 천문시설을 또 만든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또 난리야. 뭐 예산 낭비가 어떻고 중복이 어떻고. 아니 하나는 연구용 천문대고 하나는 세계 어떤 나라 연구용 천문대도 개방해서 보여주는 데는 없어요. 우리 한국천문연구원 산하 소백산 천문대 있는데 거기 가서 나 세금 냈으니까 보여주쇼. 절대 안 보여줍니다. 전문가용 천문대는 국민이 관람하는 데가 아니에요. 과학관이 아니라고. 그 국민들을 가서 보는 데가 시민천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개념도 없을 때 어떤 기자가 또 그 공격을 하고 텔레비전에서 그걸 공격을 하고 그때 또 훌륭한 공직자들은 나가서 그거 다 변명하고 욕먹고 했던 사람들 많아요. 예, 내가 우리 김창환 그 당시 김창환 과장님하고 양승찬 사무관이 참 고맙습니다. 예. 견우직녀 축제 없앴는데 왜 없애냐니까 대전시하고 안 어울린대.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보다 완벽한 주제가 어디 있어.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되는 주제를. 그러니까 이도령 성춘향은 당연히 남원에서 해야지. 근데 견우직녀는 연고지도 없단 말이야. 더군다나 그 엑스포 다리 빨간색 파란색 그게 오작교지 뭐. 인천에서 인천대교를 오작교라고 우길 수 있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걸 그때 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견우직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뭐 없앤다는 거야. 그래서 시민천문대도 그렇게 도와줬더니 욕개나 하더라고 나중에. 그런데 또 잘 되니까 또 다 지가 했대. 지금은 뭐 대전의 명소로 해서 이제 시티 투어 버스 가면 내세우는 것 중에서 천문대 하나가 하나지. 예. 대전 시민천문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전은 지금 대전이 인구가 줄고 청주가 공항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청주가 더 빨리 커. KTX 호남선 뺏겼잖아요.
옛날에 대전이 솔직히 호남선 경부선 만나서 큰 도시인데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 KTX가 안 쓰면서부터 서대전 역세권이 거기가 확 죽었어요. 택시가 줄 안 서 있어 일단. 근데 그래도 연구단지가 대단하다고 했는데 대구 광주가 봐 대덕 연구단지보다 더 넓어, 더 커. 대전은 정말 이제 앞으로 삭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나 같은 봉급쟁이 살기는 좋아. 근데 대전이 그동안 그래도 해놓은 게 뭐냐면 인프라야. 대전 그러니까 과학도시 체면이 있어서 지금 이런 시설이 그나마 좀 풍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게 그 윤 감독 같은 사람이 여기 출신으로서 성공 사례가 하나 딱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근데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말고 그리고 윤 감독님은 때가 됐어요. 원장님 부산 엑스포 때 현장에 계셨어요? 아 그럼요. 그때 소회가 있으시다고요? 그때는 인터넷이 뭔지도 모를 때였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뭔지 좀 약간 거기서 느꼈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휴대폰이 없을 때 휴대폰이 뭔지 그러니까 엑스포라는 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게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 우주탐험관인가 그거 자문한다고 그래서 미국의 그 플로리다 같은데 테마파크에 가가지고요 그 우주 탐험하는 그 전시 거기 있어요. 그 타면 이제 지금 요새 극장 뭐 4D 같은 거야. 막 우주선 타고 가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뭐 타고 가는 건데 삼성 우주탐험관이 그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조립하는 현장에 제가 갔었어요. 특별히 따로 들어간 거야. 거기 있는 사람이 천문학자 좀 하나 불러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달 모양에 관한 거였는데 그 자문하고 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흥미를 갖고 계속 그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그러다가 얼핏 들은 게 내가 분명히 기억나는데 그 삼성 우주 탐험관의 그 시뮬레이션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플로리다 그 앱캇 센터에 있는 것보다 4배나 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가 최첨단 그 시뮬레이션 그 전시관을 갖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쪽 거보다 수용 인원이 4배나 큰 그 삼성 우주 탐험관 그걸 해서 기억나요. 나중에 이제 느낀 거는 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미래를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는 만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유원지처럼 가서 콜라만 먹다 온 사람도 있을 거고 크리에이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라스베가스 하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적인 그 전시 쇼 같은 거 다 라스베가스에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막에다가 첨단 과학기술 가지고 거대한 유흥도시를 만든 것이죠. 거기는 최첨단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최근에 뭐 완전히 지구하고 똑같은 형상을 한 어떤 거대한 그 호텔이 들어서는 것 같던데 그 안에서 상영하는 그 시뮬레이션 이렇게 그걸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니까 꿈에서나 꾸던 일들이 진짜 현실화되는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왜 자꾸 진정한 SF를 자꾸 얘기하느냐.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는데 백인 어린이가 만나면 뭐 우리가 봐도 자연스러워. FBI가 추적을 했다 그러면 맞아 원래 멀더 스컬리 뭐 엑스파일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외계인을 국정원 우리 정보관이 추적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해. 또 한국 애가 뭐 외계인 뭐 만나서 악수하면 내가 봐도 이상해. 왜 백인 애가 만나야지 왜 네가 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수준이 따라가 줘야 되고 근데 우리 국민들 수준은 높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수준 높은 것들 다 봐왔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서 허접하게 만들면 벌써 안 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하나만 지적하라면 시간이동을 너무 쉽게 들어요. 저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제가 좀 관여했었는데 흥행에 성공은 못했지만 11시란 영화를 전 지금도 굉장히 높게 쳐져요. 왜냐하면 그 11시란 영화에서는 그 시간이동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장비를 가지고 그 장비를 그 맷 페인팅이나 뭘 하여튼 그럴듯하게 해서 그 장비가 가동이 돼서
마치 터미네이터 마냥 어떤 전자기파적인 뭔가를 해서 하여튼 시간을 이렇게 역행하거나 하루 전날 돌아가거나 이런 걸 굉장히 어렵게 가거든요. 근데 시간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은 맨날 어떤 드라마는 뭐 향을 피면 뭐 시간으로 가고 그런 것은 스토리가 아무리 재미있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가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맥주 한 잔 마시고 뭐 시간 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스토리가 아무리 재밌다 하더라도 문학적인 가치는 난 모르겠지만 과학적 가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쪽하고 맞짱을 뜨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흥미 위주로 과학을 만지게 되면은 반드시 화를 입습니다. 그래서 깁슨 같은 분이 만든 그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과학의 원리,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과학의 원리, 그 다음에 전혀 모르지만 미래의 어떤 과학 원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적용을 합니다. 보는 사람은 쉽게 봤지만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나오는 블랙홀 있죠? 모자 모양의 블랙홀. 그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무지하게 긴 방정식들을 슈퍼컴퓨터로 풀어서 만든 것이 결국은 그 모자 모양의 그 컴퓨터 모습 하나예요. 예, 그거 하나 그 모양을 내보내기 위해서 한 너댓 명의 상대성 이론 전문 학자들이 수치적 접근으로 뉴머리컬 솔루션을 다 그려가지고 그리는 게 그 그림 한 장입니다. 그러한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그 위험, 영어로 디그니티, 위험을 유지한 SF가 나와야지 SF를 가볍게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덫에 오히려 걸릴 수가 있다. 결국 명작은 클로스 인카운터처럼 하나가 나오더라도 깊이, 스필버그의 어떤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작이 결국 성공을 하더라. 그 다음에 가벼운 것들은 결국 가벼운 것들로 끝나더라. 엑스포의 그 개장부터 함께 하셔서 회장까지 이제 20년을 같이 하셨잖아요. 엑스포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과학공을 안 찾아오고 이제 꿈드레이랜드 와서 놀고 그런 사이에 저기는 철퇴민영 받으면서 갑자기 우리는 더 살 수 있었는데 휩쓸려 갔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시민들은 정말 도심 속에 놀이 공간을 그냥 없앤 거고,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더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렇게 해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바람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어르신들 세대까지 아마 안 다녀간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당시에 그 행사 콘텐츠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소위 말해서 엑스포 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도 이제 꿈드레이랜드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있고, 당시 이제 엑스포는 엑스포로 끝날 게 아니다.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이제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철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거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로 이제 설계하고 디자인된 공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전시관은 엑스포 과학공원이 이제 그 한 역할을 맡고, 또 이게 전시관만 있고 뭐 이렇게 뭐 보는 거보다는 좀 재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트랙션 부분은 저희 꿈드레이랜드가 이제 담당을 해서 이렇게 기본 두 개 파트에서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전체 행사를 치렀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연구 운영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대기업에서 엑스포 과학공원을 위탁 운영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점점 이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몸으로 체감하는 어트랙션 부분들은 그게 시간이 지나도 뭐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우주탐험관이라든지 뭐 지구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이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옛날 버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흥미를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입장객의 감소로 결국 이어지고, 그 애초 설계하고 기대했던 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수순을 밟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꿈들이랜드를 운영하면서 이제 꿈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천문우주 테마파크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은, 사실 꿈들이랜드도 자체적으로 이제 입장 계획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엑스포 과학공원이라는 것과 함께 이렇게 상생해서 운영하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한쪽 축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입장객 감소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스럽게 이제 같이 운영상의 곤란을 겪게 됐고, 엑스포 과학공원은 이제 공사로서 이제 운영하는 구조였지만은 저희는 이제 사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과학공원 대전시에 부담해야 되는 지료 자체도 저희가 수익을 통해서 이제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짜내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엑스포 재창조 사업이다 뭐다 해서 이제 기존의 엑스포 과학공원 본틀 자체가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 공원도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수순이 됐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제 그 엑스포가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하고 했더라면은 저희도 함께 같이 공생하고 함께 발전하고 또 할 수 있는 구조로 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휴식 공간도 제공하고 문화 공간으로서 어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꿈돌이랜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은 엑스포 과학공원도 사실상 마찬가지죠. 과학도시라는 그런 명분에 맞게 꿈들이라는 캐릭터가 우주 아기 요정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카카오 TV에서 시행한 경연대회라고 해야 되나 콘테스트, 거기서 뭐 4배 차이로 당당하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꿈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반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캐릭터 산업을 통해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꿈들랜드 20년 동안 무엇을 얻어갔을까요? 무엇이 나갔을까요?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억. 당시에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어르신들까지 아마 93년도 엑스포라든지 꿈들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저희 꿈들이랜드를 찾아오고 연인들하고 가족들하고 추억을 쌓아갔는데, 특히나 대전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꿈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고, 꿈들이랜드에서 수학여행 사진, 소풍 사진, 또 어린이날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그런 추억들, 이거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들이랜드는 없어졌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영원히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좀 남기실 말씀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오늘 방송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꿈돌이가 우리 윤병실 감독이 꿈꾸는 대로 다시 한번 멋지게 부활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캐릭터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감독님은. 꿈들랜드 다니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우리 집사람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도대체 꿈돌이 가지고 얼마나 좀 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종류가 있는데, 멋지게 그걸로 저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성공을 해서 보란 듯이 야 꿈돌이로 먹고 살 수 있다.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